여러분 안녕하세요. 뮤 라이브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드디어 개봉됐습니다. 알바 때문에 아침 7시 첫 조조 영화를 봤습니다.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다. 별점 5점 했는데 시은증 몇 점? 저는 2시간 너무 지루했어요. 완성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심파 막 이럴 때 진짜 노잼 폴했지만 한번 우리 별점 한번 칠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뿅. 네, 5점 대 1점. 거의 별점 테러에 가까운 시은증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책으로 읽지 않고 영화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불편했던 지점은 김지영이 너무 수동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신분열 막 이런 게 와서 자기 힘든 얘기를 막 친엄마 입을 통해서 막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던가 아니면 자기 대학 동창 입을 통해서 자기 안 좋은 상황 막 남편한테 얘기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아플 수 있죠. 페미니즘 영화라면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주체성이 떨어져서 되겠나. 그리고 되게 잠깐만 듣다 보니까 더 페미니스트 봐야 되는데 그쵸? 너무 전혀 아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이 문제 해결 누가 하냐면 공유가 해요. 공유가 남편이야. 그래서 공유가 정신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동분서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게 문제를 막 해결해줘. 근데 이게 무슨 페미니즘이야? 시엄마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딸인데 나도 보내주면 안 되냐고. 당신 딸만 딸이냐고. 이런 말을 시엄마한테 어떻게 해? 아니 해야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가족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과 나는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가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포자기 해버리면 안 되죠. 저는 보면서 근데 울었거든요. 네. 많이 울었는데 그렇죠. 뭐 취향은 다양하니까. 여태까지 제가 사회생활이나 집에서 직장생활에서 겪었던 압축판이 다 있고 육아 독박 쓰고 있고 하는 친구들의 경험담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진해서 과장까지 팀장까지 될 정도면 세다. 막 억척스럽다. 이런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기획팀으로 뭔가 되는데 남자 직원들만 되고 여자 직원은 하나 안 되는데 그게 5년짜리 팀이니까 팀장이 여자들을 5년짜리 팀에 넣을 수가 없다. 막 이런 거에서 울분. 그치, 울분이 울컥. 남자는 그럼 결혼하면 5년짜리 들어가고 여자는 그치. 안 돼? 회사에서 몰카 사건이 터지는데 저도 요즘 공중 화장실 가면 한 번씩은 둘러봐요, 진짜로. 그거 개인이 주체적이지 못한 부분도 저도 솔직히 좀 있다고 보지만은 현실에 있는 내가 이거를 뚫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눈앞에 있는 남편부터 설득시키기 너무 어려운데 뭐 시엄마의 시댁 어르신들의 또 이 사회의 직장에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다 싸워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되는 현모양처. 그치, 현모양처. 여자는 집안일 열심히 해야지. 역할도 있고 그런 자본주의에서 막 성공하는 여성의 역할과 이런 게 두 개 오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여성은 너무 진취적이어야 되고 너도 남자만큼 돈을 받았으면 그치. 너도 그만큼 일을 해라. 슈퍼우먼처럼. 슈퍼우먼. 근데 나는 임신을 했고 그러면 남자만큼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뭔가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개인의 문제. 갑자기 계속 이해가 되네? 어떻게 김지영 정녕 내가 감독이었다면 내가 정유미랑 김지영이라면 오빠 난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일 좀 하고 나 혼자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안녕.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치. 나는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안녕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저 되게 지금 충격 왔어요? 나 좀 찔 것 같아. 저 좀 수위 조절할까요? 내가 감독한다면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은 좀 이 부분이었어요. 아빠도 자기가 총각일 때 회사 다닐 때와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책임감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애랑 일찍 가서 놀고 싶지만은 뭐 다음 달이 인사 발표인데 오늘 회식 잡혔어. 82년생 김지영의 남편 역할도 사실 그 남편 역할을 택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에서 오는 그런 소외감은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82년생 김지영도 공유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그 사회
맞아요. 로 하려면 사실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대답이죠. 기승전 정치.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있는 미래당이라는 청년 정당 2030이 주축대에서 만들어가는 정당 채널입니다. 미래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육아 정책이 3년. 육아휴직 3년. 지금 육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님 입장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육아의 당사자의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를 늘 함께 있었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애를 키우는 일이라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겠어 하면서 자꾸 이거 현금화하는 건 저는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대 불평등에 기반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나 뭐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결혼했든 안 했든 보육자한테 월 3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러니까 20살까지 키워야 되니까 월 300만 원씩 20년을 딱 주면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만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고. 방금 페이스북으로 질문을 되게 예리한 질문을 줬어요. 300만 원을 20년 동안 줄 예산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지, 세금을. 사회의 안전망을 더 갖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세금을 올리고 칸막이 예산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줄줄줄 새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칸막이 예산 같은 걸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세금으로 해서 안 하냐? 정부와 정치가 신뢰를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죠. 공무원 월급도 엄청 높아요. 이것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2년생 예. 김지영 한 줄 평 한다면은 상업적인 보급형 페미니즘 영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 영화. 이 영화 보고 나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의 엄마의 얘기고 내 딸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누나 여동생의 얘기인데 이거를 같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조금 다른데요. 이 영화를 본다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선하는 그런 주체성하고 약자랑 얼마나 연대를 하느냐 이게 저는 페미니즘의 기준이라고 멋있다. 생각합니다. 80년생 김진영의 저는 핵심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이 숭고한 일이 정말 존중받는 사회가 하루빨리 돼야 된다. 저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궁이 있냐 없냐 페니스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이해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할 예정이고요.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 그 다음에 김소희가 여기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의원실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유 18 철학 하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소희의 미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미음 라이브.